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한투자증권 조상훈입니다. 네, 박현진입니다. 오늘은 그 리오프닝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면세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올해 초부터 이 리오프닝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.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리오프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진부한 단어처럼 되어버렸죠. 실제로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으로 좀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, 많은 것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아직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정상화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는 해외여행, 그리고 면세점에서의 쇼핑이 될 것 같은데요. 저희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리오프닝의 수혜를 가장 좀 크게 누릴 수 있는 이 면세 산업을 좀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요새 해외 각국이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이제 이런 해외 여행이 좀 시작된다라는 시그널이 좀 몇몇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. 이미 이제 한국은 3월 21일부터 입국자 관련 그 격리 조치를 해제했고 4월부터는 이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도 면제하는 모습을 보였죠. 미국은 6월 그리고 캐나다는 9월부터 입국자에 대한 백신 접종 요건을 전면 해제했습니다. 그런데다가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봉쇄령이 이어졌던 아시아 각국도 마찬가지로 좀 빗장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 각각 9월, 10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좀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고요.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마저도 최근에 이제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그 규제 정책을 서서히 좀 완화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좀 관련된 리오프닝 업종의 주가는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가장 먼저 이제 뭐 항공이라든지 카지노 업종이 좀 주가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, 이어서 여행 업종의 주가도 굉장히 좀 양호했습니다. 하지만 면세 업종의 주가는 제자리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이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쟁 심화라든지 임차료 부담,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실적이 훼손되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제자리였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실 면세점 하면 이 중국인 관광객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.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출입국이 부진했고, 이로 인해서 이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이 따이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게 작용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. 그래서 사실 면세업종의 주가는 이 리오프닝이라는 기대감 대비해서는 좀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. 네, 근데 최근에 주변에 보면 뭐 신혼여행이나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좀 다시 가고자 하는 수요가 좀 슬슬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이 내국인들의 출국 수요 위주로 이제 면세 산업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인 2019년 대비 한 30% 수준의 회복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외에도 이 객단가 상승 또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3월에는 구매 한도가 폐지가 되었고 9월부터는 면세 한도가 기존의 $600에서 $80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사실 이 내국인 관광객은 뭐 화장품이나 향수의 구입 비중이 높아서 면세점 입장에서는 이 매출이익률이 굉장히 조금 높고요. 이 모객을 위한 알선 수수료도 사실 지급할 필요가 별로 없는 그런 고객들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수익성 양호한 고객군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, 사실 과거에 2014년에도 이런 면세 한도가 상향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하지만 당시에는 이 원화 강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이 여행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컸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객수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객단가의 상승은 굉장히 좀 부진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지금은 이 내국인 매출 비중이 10%, 당시에 이제 30%였던 점을 좀 고려를 해보면 근본 이 객단가 상승에 따른 좀 그 수혜는 과거보다는 굉장히 좀 크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네, 하지만 면세점 하면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주된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맞습니다. 우선 이 면세 산업의 이 수익성을 결정짓는 요소를 제가 한 세 가지로 조금 그려봤어요.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, 두 번째는 임차료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알선 수수료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이제 면세 산업은 사실 이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상력을 통해서 많은 상품을 최대한 싼 가격에 공급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.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임차료 부담이 굉장히 크고 적자를 감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공항점에 입점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 외국인 관광객의 형태에 따라서 이 알선 수수료에 대한 영향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면세 산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. 사실 과거에는 뭐 그래도 내국인 매출 비중도 어느 정도 좀 있기는 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외국인 비중이 좀 절대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들어와서 시내 면세점을 좀 주로 이용을 하는 구조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이 시내 면세점은 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하는 비용이 좀 발생을 하죠. 이를 이제 알선 수수료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. 이 단체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었던 2010년대 초반 중반에는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여행사에 이런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고요.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의 보따리상이 좀 주요 고객이 된 이후로는 이들에게 좀 직접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. 코로나19 이후에 하늘길이 좀 막힌 상황에서는 보따리상이 거의 좀 유일한 고객이 되어버렸죠. 이에 따라서 이제 면세 산업을 운영하는 많은 회사들이 매출 대비 알선 수수료율이 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, 이에 따라 실적은 부진하고 주가 역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면세 산업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좀 포인트는 인바운드 관광객, 그것도 이 알선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이 개별 관광객의 회복이 될 거예요. 이 개별 관광객이 한국으로 입국을 해서 시내 면세점을 좀 집중적으로 좀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 면세 업체들의 수입성은 굉장히 급격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 면세점이라는 사업이 이 코로나19에 사실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이죠. 이런 아무래도 여행이 좀 동반돼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자체적인 효율화 노력을 해왔고요. 이렇게 이제 비용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 리오프닝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큰 폭의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겠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조만간 이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좀 고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처럼 다시 임차료 부담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, 이런 좀 우려가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대다수 기업들이 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을 좀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좀 과도한 이 임차료 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. 먼저 2015년 당시에 면세 사업에 대한 이 라이선스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던 시절 대비해서 이 수요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 기업들의 이 수익성 경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좀 확고해진 상황이고요. 이 마지막으로는 많은 면세 사업자들이 이제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예전처럼 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공항점에 입점을 하는 이런 부담 요인이 좀 사라지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인천공항 입찰이 예전처럼 이제 돌아간다, 혹은 이 과도한 임차료 부담이 또 있을 것이다, 이런 시장의 우려는 굉장히 좀 과도하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면세 산업에 대한 특징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면세 산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 중국발 경쟁 심화가 있을 거고,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이 구매력 저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
먼저 중국발 경쟁 심화입니다. 사실 한국은 뭐 수많은 면세 사업자들이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 중국국여라고 하는 회사가 수많은 M&A를 통해서 덩치를 키워왔고요. 이에 따라서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는 글로벌 1위 사업자가 됐습니다. 이러한 이 면세 공룡의 탄생 배경에는 중국인의 해외 소비를 이제 자국으로 선회시켜서 내수 소비를 좀 육성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좀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제 면세 산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상력 그리고 상품 소싱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글로벌 브랜드 회사들은 이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채널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는 편이고 특히나 다른 유통 채널 대비해서 가격이 낮은 이 면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중국의 면세점이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가 좀 발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이제 좀 그 만들어진 협상이지 근본적으로 뭔가 협상력이 우위에 좀 서게 되었다 혹은 협상력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사실은 잊을만 하면 면세점 내에서 이제 가품 이슈가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글로벌 브랜드를 좀 유치하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 두 번째는 최근에 급격한 달러 강세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통상적으로 사실 면세점 매출은 대부분 달러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사실 면세점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좀 우호적입니다. 하지만 현재처럼 이 가파른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경쟁 채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좀 보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. 하지만 이제 그 과거에 좀 예시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호텔 신라의 주가를 놓고 본다면 주가는 이 원달러 환율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위안 달러 환율과 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. 결국 이제 시장은 이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회계적인 이슈보다는 위안 달러라고 하는 좀 중국인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과 좀 연관이 높게 움직였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위안화 역시 최근에 어떤 그 달러 대비 약세는 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. 이 면세 사업자들은 이 브랜드 업체와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쿠폰 혹은 뭐 고통 분담,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들의 구매력을 좀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. 네, 사실은 이제 상장된 이 면세점 업체들이 세 회사가 있죠. 그래서 호텔신라, 신세계, 이제 현대백화점 이제 이렇게가 있는데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이 반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 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주가는 사실 이미 좀 최악을 반영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아무래도 이제 수요 부진에 따라서 알선 수수료율이 굉장히 좀 높아졌었던 상황을 앞서 이제 보셨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나간 실적 부진은 좀 저희가 잊어버리고 이제는 좀 다가올 회복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현재는 좀 출국 수요 위주로 이 면세 업황이 좀 회복되는 사이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공항점 내에 영업 면적이 가장 넓은 신세계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이 순수 면세 사업자인 호텔신라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굉장히 호텔신라는 좀 굉장히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상력에서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해외 사업에서도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또한 이 미국의 이 360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중국 일변도의 고객군
그리고 화장품 위주의 상품군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년 이후에 이 개별 관광객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면서 이들이 시내점으로 좀 집중될 경우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주가 역시나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호텔신라에 좀 관심을 보이실 것을 말씀드리는 편입니다. 네, 이상으로 그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발간한 레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